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깨물하트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손에는 갤럭시 Z 플립이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삼성이 폴더블 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과연 올해도 이 폴더블 폰의 1인자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 핸즈온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갤럭시 폴드 1세대가 태블릿을 연상시키게 했다면 갤럭시 Z 플립은 반지갑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크기, 주머니에 넣으면 이렇게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이거 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네요. 네, 이렇고 농담이고요. 일단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이렇게 딱 한 손에 아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전작은 손이 작은 여성 고객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버거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Z 플립은 확실히 여성 고객들이 노린 것 같습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단, 이 한 손으로 사용할 때는 약간 손이 작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께나 길이가 있다 보니까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위쪽 터치가 약간 버겁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폴더폰처럼 엄지로 탁 접고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한 손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약간 버겁죠? 이 정도 약간 두 손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펼치면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S20 플러스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크기지만 조금 더 길어진 게 특징이에요. 21.9 대 9 비율입니다. 영화 볼 때 아주 좋은 최적의 비율이네요. 해상도는 FHD 플러스로 노트 10 일반 모델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 1.1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는 두껍지만 그래도 갤럭시 폴드 1세대 때처럼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 없이 일정해서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S20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삼성의 시그니처인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펼쳤을 때는 7.2mm, 접었을 때는 17.3mm입니다. 접었을 때 두꺼워지는 건 폴더블 폰 특성상 어쩔 수 없겠죠. 무게는 전작보다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폴드 1세대 때 비해서 90g 정도 줄어든 183g입니다. 놀라운 게 S20 플러스 모델과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보다도 가벼운 무게예요. 폴드가 일반 스마트폰보다 가볍다니 그 말은 그만큼 사양은 어느 정도 낮추고 휴대성에 초점을 뒀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Z 플립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주름과 힌지 부분일 거예요. 우선 주름, 기존의 폴리 이미드 필름보다 더 주름에 강한 울트라 씬 글래스 UTG를 탑재했습니다. 따라서 주름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접을 때 그리고 검은 화면에서 보이는 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 저는 폴드 1세대를 사용해 봤잖아요. 그 폴드 1세대 때 있었던 주름이 우글거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작보다 이 접히는 부분이 짧고 소재가 유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된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 힌지, 갤럭시 Z 플립은 폴드 1세대 때 힌지 결함을 보완했던 것처럼 힌지와 패널 사이에 T자 모양의 보호캡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 힌지와 본체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요. 모토로라 레이저는 내부 디스플레이가 말려 들어가는 형태로 접혀서 딱 빈틈없이 접을 수 있는데 폴드는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이저는 그 힌지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손톱으로 뜯기거나 파손 위험이 있다고 최근에 알려진 바 있죠. 따라서 삼성은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힌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Z 플립의 특징, 힌지에 하이드 어웨이 힌지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치 노트북을 열고 닫을 때처럼 부드럽게 피고 닫을 수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펼치고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스타 폴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힌지와 디스플레이 사이를 1mm도 안 되게 섬세하게 만들어서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또 특이한 거, 디스플레이 하단에 이렇게 작게 보호캡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딱 세게 닫았을 때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고 또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와 힌지 사이의 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은 USB-C 포트와 스피커, 마이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측면은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 지문인식 센서가 통합된 사이드키가 하나 있습니다. 색상은 국내에서는 미러 블랙 컬러와 미러 퍼플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돼요. 퍼플 오묘하면서도 너무 예쁘죠? 진짜 제 취향이에요. 플렉스 하고 싶다 정말.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메인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듀얼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면에는 1000만 화소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램쉘 폼팩터이기 때문에 이 폼팩터에서만 할 수 있는 활용법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봐요. 우선 폴드 1세대 때처럼 멀티 윈도우가 가능해요. 세로로 길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두 개의 어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메시지도 보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또 화면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각도에 펼쳐서 세워두면 화면이 자동으로 상하 두 개로 분할이 돼요. 따라서 상단 화면을 통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감상하면서 하단 화면에서는 해당 어플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또 삼각대가 따로 없어도 책상에 그냥 세워두고 찍을 수 있어서 두 손 자유롭게 다양한 포즈로 찍을 수 있고요. 상단 화면에는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단 화면으로는 카메라 모드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실시간 브이로그를 많이 찍는 유튜버들한테 정말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커버 디스플레이로는 날짜, 시간, 배터리 상태, 실시간 알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스와이프를 해서 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접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후면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는 거니까 고화질 셀카가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구체적인 스펙은요. 갤럭시 Z 플립 출고가는요 165만원입니다. 폴드 1세대와 비교했을 때 70만원 정도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비싸죠. 오늘 이렇게 갤럭시 Z 플립을 살펴봤는데요. S20와 비교했을 때는 스펙에 약간 힘을 뺐지만 경쟁작인 모토로라 레이저와 비교했을 때는 스펙이 좋은 갤럭시 Z 플립. 이번에는 비즈니스용이 아니라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이 폴더블폰의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지켜보도록 해요. 저는 그럼 자세한 리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